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사은사요 공부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사은을 거의 막방을 향해서 갑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은 에필로그 그 항목으로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원의 진공 묘유 인가와 사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말씀은 정산종사님 법문에 근거하는 거예요. 정산종사님 원리편 2장, 원리편 2장이 있는데 그 원리편 2장에 초록, 그러니까 저번이죠, 저번. 근간이 됐던 그 법문이 원강 제8호, 8호의 이공전 수필, 그러니까 시자였죠. 그 정산님 시자. 종법사로 계실 때의 시자예요, 시자. 시자였던 이공전 수필로 제목이 일원상의 진리와 그 운용법이라고 해서 쭉 전제가 됩니다. 원리편을 보면 자, 원리편에 보면 2장에서 3장 4장까지의 내용이 쭉 그 2장, 3장, 4장까지 내용이 일원상의 진리와 그 운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전제가 쫙 돼요. 제가 언제 한번 자료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따끈따끈하게 원본을 한번 봅시다. 요 지금 이게 제 아버지 유품이에요, 유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옛날에 뭐 많았는데 좀 많이 잘 보관해 놓을 걸 제가 좀 아쉬워요. 근데 요건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옛날 원강지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잘 보관을 못했는데 묶여져 있는 건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원상 진리와 그 운용법에서 법설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여기 보면은 이공전 수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돼 있는 것이 정선이 돼서 현재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 3, 4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건 참 있으면 오래된 책의 그 맛이 있잖아요. 어릴 때 이 원강지를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뭐 집에 꽂혀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종사님 당대 때 올렸던 글도 다시 올리기도 하고 뭐 그랬어. 근데 그걸 잘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저도 출가를 해서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었구나. 이제 뭐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막 초기의 원강지에는 주옥 같은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어려운 글도 많이 나와요. 이걸 다들 읽으셨구나. 지금 이런 글들 내놓으면 안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 분들이 이런 거 읽으셨어요. 이런 것들. 자, 이건 그렇다는 것 하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보통 일원상 얘기를 하면 일원상의 그 발현이 사은이다 이렇게 제목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건 대종사님 말씀에도 나와요. 대종경 교육분 9장에 일원상은 곧 청정 법신물을 나타낸 바로서 천지부모 동포가 다 법신물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물의 주신 바이라. 이 말에도 보면 결국은 법신물 일원상의 드러남, 발현이 사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의품 대종경 교의품 4장에 보면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그러니까 일원상 내역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라 해야 가장 내역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어 펼쳐져 있는 어떤 그 전개되어 있는 것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용이라 해도 되죠. 그 안에 있는 일원상의 내역이 사은이다면 일원상의 발현, 전개가 사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종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제 이해할까 할 때 정산용사님께서 또 풀어줘요. 요걸. 그래서 일원상의 진리를 하나는 진공, 또 하나는 묘유, 또 하나는 인과 이렇게 해서 셋으로 풀어요. 셋으로 풉니다. 이건 좀 다른 그 방법인데 보통 진공, 묘유 이렇게 풀죠. 그러니까 이게 둘로 푸나 셋으로 푸나 똑같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원래 그게 셋이고 원래 둘이고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 그러면 정사종사님께서 어떻게 이걸 풀어주시는가 한번 같이 봉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중간에 일원상의 원래는 여기 나오죠? 거기서부터 한 단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원상의 원래는 모든 상태가 그러나서 생멸거래가 돈연히 공하고 대소윤과 또한 없으며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끊어지고 선과 악의 업이 멸하여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고 사량으로서 가히 계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진공체요 이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무시광겁에 요요하게 항상 주하고 천만사물의 은연함이 자제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묘요라 하십니다. 우리 꼭 이게 어디 말씀 같아? 이론상의 진리를 거의 좀 달리 풀어놓으신 것 같죠? 저희들이 알기로 이론상의 진리는 정산종사님이 초안했다고 알고 있어요. 초안. 그것을 대종사님과 대종사님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나 대종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수정보다는 제가 볼 때 수정보다는 축약을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이 너무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놓은 걸 많이 이렇게 줄여서 합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원강 8호에 나와 있는 이론상의 진리와 그 운용법에 쓸 때 이론상의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처음에 대종사님께 올렸던 초안이 아닌가라는 초안에 가까운 내용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보래요. 추정.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대종사님과 나누었던 그 어떤 있죠. 그 내용이 많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내용을 많이 봐요. 자, 여기서도 보면 처음에 일원상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일원상. 만약 일원상이 그냥 형상에 불과하다고만 이 표현을 쓰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맞잖아요. 일원상이라고 정산용상이 그냥 써버려요. 그러니까 일원상은 표상으로도 표현한 거지만 표상인즉 바로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원상을 보면서나 표상이 어쨌네 저쨌네 하는 것은 이건 안 좋아요. 표상이라는 걸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것이 뜻하고 있는 그 참 일원상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표상이네, 이게 실상이네, 논의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표상을 걸어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참 일원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상이라고 딱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원상 원래는 모든 상대가 끊어지고 생멸 거래가 돈연히 공하고 이거 지금 일원상 진리장에서 보면 뭐라고 돼요 이게요? 한번 펴보세요. 일원상의 진리장.
그냥 뭐 설명할 건 없지만 한번 대응을 해보게요. 대응은 해봅시다. 자, 여기는 뭐냐면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 그리고 대소유무가 또한 없으며 이것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고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끊어지고 이건 어디예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끊어지고 성과 악의 업이 멸하여 여기까지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네요. 자, 그리고 말로서 가 이르지 못하며 사량으로서 가게 개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서 가 형용하지 못하는 이게 어디예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같은 말 이게 설명이 그러니까 이런 상의 진리장에 또 다른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생멸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뭐예요? 대소유무가 또한 없으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생멸거래가 돈연히 공하고 또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대소유무가 또한 없으며 이것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이러고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끊어지고 선과 악의 업이 멸하여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이런 상실에서 말할 수 있어요? 선악법보가 끊어지는 자리며 그러면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서 가히 개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하나니 네, 말로 또 사량으로 명상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말이 이렇게 달라지면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말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언어를 들을 때는 자기 마음을 늘 관하는데 습관화가 돼야 돼. 습관 안 되면 이런 말은 전혀 그냥 문자에 따라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자, 이는 곧 이론의 진공체이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그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하여 영지불매가 뭐예요? 그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하여 이게 뭐예요? 공정영지의 광명. 그렇죠? 이거 그대로 설명되잖아요.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무시강급에 요요하게 항상 주하고 천만사물의 은연함이 자제하나니 이게 지금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쭉 펼쳐지는 내용하고 진공묘의 조화에 따라 쭉 펼쳐진 내용을 또 달리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이는 곧 이론의 묘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론상 진리장에서는 여기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걸로써. 자, 이걸 한번 좀 풀어보면 정사한 종사께서는 서태단 대종사의 대각일성 중에서 생멸 없는 도를 이론의 이것도 할머니 생명 없는 도를 이론의 진공체와 이론의 묘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론의 진공체는 모든 상대가 끊어진 절대계로서 이게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벌어져요. 여기 카메라도 있고 지금 여기 시계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화분도 있고 그렇죠. 여기 지금 교점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상대가 끊어진 자리라고 할 때 여기에 내 생각이나 무엇이 계속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특별한 가치관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계속 관여가 돼요. 계속 관여가 돼요. 근데 이건 인간은 관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방법은 뭐냐? 관여한 줄 아는 거예요. 관여한지 아는 건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식으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데 먹이를 안 줘요. 먹이를 안 주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확연히 드러낸 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상대가 끊어진 절대 자리는 자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현상계의 사고, 감정, 의지, 이런 데 붙잡혀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어두워져 버려요. 숨어 버려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착각해 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나는 어떠한 내 주견도 없고 뭡니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면은 말이 그런 거예요. 그 말의 뜻은 그런 것이 그렇게 없으면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원래 진리적으로는 우리들의 여기 말하는 사량 나왔죠. 명상, 어떤 언어, 이런 것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것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것에 종속되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쓰냐면 회광반조라는 언어를 써요. 회광반조라는 언어를 써요. 자, 그러면 이게 회광반조 언어가 참 잘 만든 거예요. 굉장히 고심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빛이라고 광이라는 말이 있죠. 광. 빛광자. 뒤에 광자가 있죠. 광은 우리가 계속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이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꼭 막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뭔가에 자기 생각을 개입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다 빛이에요. 빛. 우리가 빛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그렇게 막 어떤 집착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나의 생각에 의해서 개입하고 하는 것을 거기서 신경을 놓아야 돼. 거기에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그 신경을 놓아야 돼요. 그러면 마치 예를 들면 빛이 비춘 자리를 봐야 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데 이게.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다고요. 빛이 비춰가는 이곳에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빛이에요. 다른 빛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하면 새로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도 시키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 어떤 변명도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늘 판단하려고 하고, 이게 판단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이런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해요. 거기에 가는 신경을 살짝 내려놓고 원래 비추는 그 빛 자체로 가는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하면. 굳이 이게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각적으로 느껴야 돼. 그것을 회광시킨다고요. 회광. 같은 빛인데 빛이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는 것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후레쉬 방향을. 이건 누가 못 돌려줘요. 자기 후레쉬라. 자기가 이렇게 비췄던 것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췄을 때 내가 늘 비추고 있는 그 빛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하고 달라지죠. 똑같은 빛이었는데. 이럴 때 표현이 이제 언어적으로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근데
사실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도 또 가득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저걸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되니까 꼴보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또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니까 이걸 또 뭔가가 그걸 가지고 미화시키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상태로 또 이렇게 돌렸다가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빛 프레시를 이렇게 비쳤다 이렇게 돌렸다가 돌리자마자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빛에 돌리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서 자기가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선악업보의 차별, 선악업보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뒤로 보면 선악업보의 차별이 뭐라고 했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어야 내가 어떠한 선악업보를 작용하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혀 안 드러나요. 그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한번 이 내용을 봅시다. 일체 상대성과 이원성이 끊어진 진공 자리에 안주하면, 이거 회강해야 이게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면 또한 텅 빈 거울이 대상 있든 없든 그 비춤이 여여하듯이 그 영지가 비치지 않는 곳이 없이 광명하다. 그러니까 광명하며 거울이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듯이 조화작용을 스스로 그렇게 원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있어. 여기 이게 거울이다 합시다. 설명을 해봅시다. 거울이 없네. 거울이 있었는데. 자, 이 거울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 거울이에요. 거울에 지금 연필이 이렇게 왔어요. 비춰요, 안 비춰요? 비춰요.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바닥 오니까 이만한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내가 인지가 안 되게끔 안 보여. 짧아갖고. 넓으면 거울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있으니까 이제 거울이 있다고 자기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비유를 할게요. 그냥 비유를 할 때 너무 넓어서 내가 인지가 안 돼. 근데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있어. 비유라는 게 어렵다. 이렇게 그럼 거울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네. 그러면 이렇게 거울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비쳤죠. 자, 비쳤죠. 이 거울이 텅 비다 하게요. 맑아갖고 텅 비예요. 비쳤죠. 나갔어요. 거울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무것도 안 비쳤는데. 그래요. 근데 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느껴요? 이 비유는 이렇게 알면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비유인데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라고 요 비유를 쓰는 거예요. 이걸 괜히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를 봐냐면 계속 자기를 봐야 돼. 계속 저를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걸 보고 이것도 거울같이 자기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이 맑은 거울 같은 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뇌도 마찬가지죠. 번뇌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아까 같이 번뇌 속에 빠져버리면 번뇌 속에 끌고 가는데 번뇌이구나 하면 그게 이 거울같이 맑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자기가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비춤이 뭐가 있든 없든 비춤이 여유하게 있어서 이것이 있으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확연하게 드러나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지가 영지불매한 자리가. 그리고 이것이 거울이 이렇게 영지로 측면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 이게 같은 말을 또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작용하고 비추면 비추는 대로 이걸 작용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걸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작용이라 하는 거예요. 영지로 비쳤다는 게 비추는 게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뭐 조화라고 설명하면 또 조화가 또 있니 또 그 말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작용이에요. 이게 그 어떤 그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할수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광명이 차원하고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그러면 조화의 차원으로 보면 만상을 통하여 무시관급에 요요하여 밝고서 요요가 밝고 밝다는 거예요. 밝아서 항상 주하고 천만사물의 은연자재 은연자재 나왔죠. 자재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광명과 조화도요. 뭐 그게 따로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광명의 차원을 보면 그렇다는 소리고 조화의 차원을 보면 그렇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설명은 다 했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명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 소태사는 대각일성 중 생멸없는 도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 이론의 진공체이면서 또한 광명과 조화를 갖춘 이론의 묘의자리를 통합해서 생멸없는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는 이것을 뒤에 나왔지만 이 인과의 진리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감추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감추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산용 사님은 이걸 이제 쭉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어서 정산중사는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거래가 유운해하고 대소유무가 역력하여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생기고 선악 인과의 과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사생으로 승급 진급이 생기나니 이는 곧 이론의 인과인바라 하여 대각일성의 진공묘유의 이치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론상의 그 진리장에서 뒤에 부분 있죠. 뒤에 부분 여기 보면은 이제 공정영리의 광명을 따라 쭉 뒤에 부분을 다른 차원으로 설명한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인과라는 차원으로 이론의 인과라고 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이걸 대종사님의 대각일성으로 보면 인과보응의 이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이렇게 또 마무리 점검합니다. 진공, 묘유, 인과가 서로 떠나지 못해서 한 가지 이론의 진리가 되는 것이라고 종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종사님이 아마 정산종사님께서 처음에 진공, 묘유, 인과로 설명할 때 인과 부분을 띄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진공 묘유로만으로도 인과와 내용까지 다 그건 자기가 왜냐하면 여기 인과는요 내가 어떻게 실천하냐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공 묘유로만 말하면은 진공 묘유 인과에서 여기 진공 묘유 인과에서 진공 묘유만 설명했다고 우리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거 설명하면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진공 묘유 차원에서 설명한 것을 이 설명을 정산종사님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세 개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막 교학에서도 막 굉장히 싸우는 겁니다. 잘못은. 왜 두 개인데 여기 세 개지?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인과의 내용을 묘유의 내용에다가 넣어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대종사님.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이걸 더 우리의 실천적 문제로 더 펼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앞에 대종사님께 생멸 없는 도가 바로 정산종사님 말씀하신 진공 묘유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이론상 진리장은 생멸 없는 도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한 번에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정산종사님은 이걸 한번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표 한번 보세요. 131조. 이론의 묘유, 우리가 이론의 보통 묘유라고 말할 때는 이론의 묘유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게 이론의 진공체라고 말하는 것은 묘유의 본체를 말한다고 하면 이론의 인과라는 말하는 것은 묘유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론의 묘유예요. 묘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가하는 순간 지금 머릿속에서 막 분별이 막 돼요. 분별이 막.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돼요. 이론의 진공체가 이론의 묘유고 이론의 묘유를 우리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론의 인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명을 하려니까 진공이다, 묘유다, 인과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일단 1차적으로는 같은 자리다. 근데 우리가 그 포인트에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자리와 상대적 인과가 여실한 현상세계가 교차에 있는 이론상은 텅 빈 진공인 동시에 묘유 진리이며 인연에 따라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돌고 도는 인과의 진리라고도 한 것이다.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사은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은은 결국은 이론의 진공, 이론의 묘유, 이론의 인과 이것이 한 덩어리인 그것이 발현된 자리가 사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은은 이론의 진공체의 기반에 있는 이론의 묘유가 이론의 인과로 작용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은은 불생불멸의 진공 묘유 자리가 인연에 따라서 인과보응되는 이치에 따라 펼쳐지는 생멸 인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사은은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종사님께서 왜 인과를 이렇게 따로 대종사님께서는 묘유 자리에다가 진공 묘유 원래 진공 묘유도 띄어서 설명하는 게 아닌데 굳이 구분을 하면 진공 묘유 생기 안에다가 원래 인과까지 다 집어 넣으셨는데 정산종사님 왜 이걸 띄어서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해라 이것 때문에 띄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는 굳이 실천 문제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만 설명을 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어떻게 할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은장은 우리가 사은을 어떻게 보온을 할래? 이것을 말하려면 인과의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공 묘유의 이 자리를 어떻게 실천을 할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진공 묘유인 거. 그렇다고 해서 인과를 설명을 안 하고 진공 묘유만 설명을 하면 인과가 없네요. 또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그 진공 묘유 그 안에 인과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는 묘유라고 설명하는 부분으로 굳이 끊어서 말한다면 뭡니까?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쭉 전개되는 내용하고 여기 보면은 진공묘유의 조화를 따라 쭉 전개되는 내용을 묘유라고 하는데 정산용사님은 그 내용을 어디로 설명하냐면 인과로 설명을 해요. 인과. 묘유의 전개인 인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조금 어렵지만 왜 진공, 묘유, 인과로 구분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우리의 실천에 관계되기 때문에 인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은은 진공의 기반에 있는 묘유, 이론의 묘유를 우리가 인과로 어떻게 발현해내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가 있고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가 있는 사은을 알기 위해서는 인과봉되는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 대각일성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된 이치가 한 뚜렷한 깃들로 형성되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은이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사은을 이해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객관적 사은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예요. 객관적 사은이 있냐. 요 앞에 일원의 진공, 묘유, 인과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나하고 관계없이 객관적 사은이 있냐 이거예요. 이건 늘 문제가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객관적 사은이 나하고 관계없이 객관적 사은이 있냐. 근데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이게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냐? 객관적 사은이 있냐 없냐는 논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내 마음과 분리된 거라고 한다고 하면 내 마음과 분리된 것이에요. 분리돼 있어요. 분리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든 뭐든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의 현재 현상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설명을 잘 됐는가 모르겠네. 내 마음하고 관여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해도 내 마음하고 무관한 거라면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객관성 유무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내가 그 사은과 내가 현재 관련 있게 하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객관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논할 때 그것은 다 내 마음 안에서 있어지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여기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이것은 내 마음 안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리고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객관성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마음을 하냐면 사은과 결국은 마음은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이렇게 안 되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이쪽에다 띄워놓고 내가 어떤 게 관찰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나의 주관도 없이 막 이걸 관찰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학도 결국은 편견이에요. 과학이라는 것도. 오직이나 현대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관찰자의 그것이 개입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말하는데도 이건 이제 과학 얘기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할 얘기가 못 돼요.
그렇게 객관성을 주장하는 과학에서도 이런 논지가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이라고 말할 때 사은이나 이론상 진리나 뭐 이런 거 말할 때 이것을 객관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저가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몰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 파고 들어가서 막 안다. 이게 주로 유학 그 주작에서 말하는 경물치지 이런 식의 사고인데 이런 것은 조금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사은도 살펴봐야 된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 페이지 넘기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면 청정한 이론상 마음자리에서 그래서 마음자리를 느껴요. 마음자리에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천지의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자, 요거 설명하려고 아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겁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청정한 이론상 마음자리에서 무자력자 보호도인 부모의 실상을 발견하는 것이며 청정한 이론상 마음자리에서 자리타의 도인 동포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며 청정한 이론상 마음자리에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의 실상을 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멸 없는 그 대종사님의 대각이성에서 생멸 없는 도는 진공 묘유자리고 인과보응되는 이치는 인과자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딱 규정하셔요, 여러분. 진공 묘유 인과로 구분할 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설명에서는 이게 고정된 설명이 아니에요. 그 설명하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정사님께서 진공, 묘유, 인과로 구분하면 그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뭡니까? 막 저기 바위에다가 탁 파가지고 절대로 안 바뀌는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을 진공, 묘유로 또 설명을 하면 제가 어떻게 또 말을 바꾸냐면 바로 말을 바꿔요. 제가 어떻게 아주 간사하게 말을 바꿔요. 진공이 불생불멸한 자리고 묘유가 인과보응된 이치라고 또 어느 때 말을 바꿔요. 그러면서 왜 이랬다가 아까 또 저러세요? 이제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설명 체제로 그런 거예요. 또 어떨 땐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바꿔요. 어떻게 말을 바꾸나 또 보세요. 그때 되면 또 맨날 말을 바꾸시네요. 또 그럴 거예요.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제가 생멸 없는 도는 묘유를 포함한 진공자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인과보응된 이치는 진공을 진공에 바탕한 묘유의 작용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꿀 거예요. 제가. 왜 또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을 바꿨죠. 그래서 무언가를 표현할 때는 그 설명의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설명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일원의 진공, 묘유, 인과라고 설명하는 이 테마와 사은의 관계에서는 굳이 정산종사님께서 인과를 떼어놓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보통 진공, 묘유라는 진리의 설명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인과를 더 띄워놓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걸 이제 이해를 해서 결국은 이 말은 진공, 묘유, 인과라고 설명한 것이 그대로 사은인데 특히 더 중요한 말은 이 사은을 보은을 실천해서 보은의 결과가 생기도록 하고 배은을 하지 않아서 배은의 결과가 도래하지 않도록 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과를 붙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설명한 것 같은데 설명법을 다소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진공, 묘유, 뭐 진공, 영지의 광명, 또 묘유의 조화, 또는 뭐 가지가지 아까 여같이 진공, 묘유, 인과 하지만 이것은 그 상황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지? 한번 설명을 해놓으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한번 여기를 설명을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리도를 보면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공묘의의 수행문은 불생불멸의 도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요, 교리도에서 인과보응의 신학문은 불생불멸에 기반한 인과보응의 문이에요. 진공묘의의 수행문도 마찬가지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다 동원된 진공묘의의 수행문이겠죠.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은은 이론의 진공체이면서 묘유인, 이론의 진공체이면서 묘유인 불생불멸의 자리가 인연에 따라 현상되는 생멸세계의 이론의 인과짜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실천적 측면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설명체제가 항상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사은과 이론의 진공묘 인과 관계를 여러 설명체제를 한번 이리저리 설명을 한번 해드려봤어요. 제가 좀 복잡한 말이었으나 말이 잘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